한국사 첫 번째 시간 대주제 고대 국가의 지배 체제에서 첫 번째 시간 연맹체에 기초한 국가가 성장하다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학습 목표를 보겠습니다. 고조선과 여러 나라의 성장 과정에서 나타난 다양한 정치적 특징을 설명할 수 있다가 학습 목표입니다. 그래서 단원의 주요 구조 내용은 고조선과 여러 나라의 성장, 선사문화의 전개, 고조선의 성립과 발전, 부여 옥조 동해 삼한의 성장, 삼국과 가야의 성립에 관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 처음에 도입 활동을 보면요. 부여와 고구려의 지배체제가 나오죠. 부여의 이 체제를 사출도라고 합니다. 마가, 우가, 구가, 저가의 네 가들이 왕을 보좌하면서도 견제하는 이런 역할을 했습니다. 이 제도는 우리 민속놀이 윷놀이와 관련이 있습니다. 반면에 고구려 같은 경우는요. 지금 정복 활동을 해가지고 땅을 넓히는 모습이에요. 지금 칼을 들고 장갑을 무장을 하고 전쟁에 나간 모습이고 아들에게 아버지가 왕위를 물려주는 왕위가 세습되는 형태입니다. 오른쪽의 이 국가는요, 바로 국가 발전 단계에서 연맹왕국이라고 부르고요. 왼쪽의 왕국 연맹왕국이고 오른쪽은 중앙집권국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최초의 국가 단계는요, 각 가들이 다스리는 군장들이 다스리는 국가였다가 이후 연맹왕국으로 발전하고요, 최종적으로 고대 중앙집권 국가로 발전하게 됩니다. 도입활동의 답을 한번 볼까요? 부여와 고구려의 왕권이 점차 차이가 난 이유는 무엇일까? 고구려는 일찍부터 활발하게 정복활동을 펼치면서 왕의 세력을 확대해 나갔다. 왕위를 안정적으로 계승하면서 왕실의 권위를 높였고 관등제와 관복제 실시, 중앙관제와 지방행정제도 마련, 불교 수용 등 중앙집권적 통치체제를 갖추었다. 이것이 이 부여하고 고구려의 차이점이 되겠어요. 고구려가 발전한 사례들입니다. 교과서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 11종 내용입니다. 연맹체에 기초한 국가가 성장하다 만주와 한반도 지역에서 출토되는 비파형 동검은 아랫부분이 둥글고 몸체 가운데에 돌기부가 있는 것이 특징이다. 이 동검은 중국 동검과는 달리 손잡이와 칼날을 따로 만든 뒤 조립하였다. 우리 역사상 최초의 국가인 고조선은 이 비파형 동검과 같은 청동기 문화를 바탕으로 성립하였다. 이것이 핵심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이 유물 그림이 시험에 잘 나오는 그림이에요. 비파형 동검. 이거는 중국 동검하고는 다른 만주와 한반도에서 출토된 청동기, 이 한반도에 살던 한민족의 청동기 문화의 대표적인 유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시험에 잘 나오는 유물입니다. 그 다음 보겠습니다. 선사문화의 전개. 약 70만 년 전부터 만주와 한반도의 사람들이 살기 시작하면서 뗀석기를 사용한 구석기 문화가 성장하였다. 구석기 시대 사람들은 이동 생활을 하였고 동굴이나 바위그늘에서 생활했다. 약 1만 년 전부터는 신석기 문화가 시작이 돼서 간석기와 토기 제작이 이루어졌습니다. 토기 대표적인 사례가 이 빗살무늬 토기죠. 이거는 신석기 시대 때고요. 여기 왼쪽에 나와 있는 주먹토끼는 구석기 시대의 대표적인 유물입니다. 이것도 역시 시험에 잘 나오는 유물이니까 여러분들이 머릿속에서 이미지를 잘 기억하고 있으셔야 됩니다. 신석기 시대 사람들은 한 곳에 정착하여 농경과 목축 생활을 하였고 시족 단위로 마을을 형성하였습니다. 신석기 시대에는 지배와 피지배의 관계가 발생하지 않은 평등한 사회였다는 것도 알아두기 바랍니다. 만주와 한반도로 터전으로 생활하던 우리 민족은 신석기 시대에서 청동기 시대를 거치면서 여러 계열의 이주민들이 합쳐져 민족의 기틀을 이루었습니다. 한민족의 기틀이 이루어지기는 신석기 시대부터 청동기 시대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선사문화의 전개를 정리하면요. 구석기, 뗀석기, 그다음 사냥, 채집, 이동생활이 핵심이고요. 신석기 시대, 간석기, 토기 사용, 농경과 목축의 시작. 이거 신석기 혁명이라고도 할 수가 있죠. 농업혁명이에요.
그 다음에 생활은 웅집에서 씨족 단위 생활을 했다. 그 다음에 이제 청동기 문화를 바탕으로 한 성립한 고조선입니다. 교과서 11쪽 하단 부분입니다. 기원전 2000년경에서 기원전 1500년경에 만주 지역에서부터 청동기 문화가 시작이 됐습니다. 청동기 시대에는 생산량이 커지고 마을의 규모가 늘어났다. 그 과정에서 계급이 발생하고 지배자인 군장이 등장하였으며 집단 간 세력의 차이도 생겼다. 이러한 변화가 랴오닝과 한반도 서북부 지역에 나타나면서 우리 역사상 최초의 국가인 고조선이 성립이 되었다. 랴오닝은 여기 요동 지역을 말합니다. 여기를 랴오닝 지방이라고 그래요. 한반도 서북부 일대. 고조선은 정치적으로 우월한 환웅 집단이 여러 세력과 결합하여 성립하였고 단군 왕검이라는 최정 일치 지배자가 통치하였다. 고조선은 철기 시대인 기원전 4세기경 중국의 연과 겨룰 정도로 성장하였고 부왕과 준왕 등의 왕이 등장하여 왕위를 세습하였다. 왕 아래는 상, 대부, 장군 등의 관직을 두었다. 상, 대부, 장군은 고조선의 관직 이름입니다. 고조선에는 8조의 법이 있었는데 여기 8조의 법이 중요하죠. 이중 전하는 세 가지 조항을 통해서 고조선이 개인의 노동력과 사유재산을 중시하였음을 알 수 있다. 사유를 볼까요? 대개 사람을 죽인 자 즉시 죽이고 생명을 중시했다는 거죠. 다시 노동력이 기했기 때문에 노동력이 중시됐다는 얘기고요. 남에게 상처 입힌 자 곡식으로 갚는다. 도둑질을 한 자는 노비로 삼는다. 여기서 남의 사유재산을 침범하지 못하도록 사유재산 제도를 가지고 있었고 사유재산을 보호했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노비를 보니까요. 지배받는 자예요. 노비는 자유롭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이 노비는 노비라는 이 용어를 통해서 당시가 계급사회였음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 기원전 2세기경 중국에서 건너온 위만이 준왕을 몰아내고 고조선의 왕이 되었다. 이후 고조선은 철기 문화를 본격적으로 수용하고 중개무역을 통해서 경제적으로 크게 성장했는데 위에 위협을 느낀 중국의 한이 고조선을 침략하자 고조선은 한과 싸운 끝에 결국 항쟁 끝에 한나라에게 멸망당하고 맙니다. 기원전 108년. 고조선이 한 군데를 많이 적극적으로 많이 물리쳤는데요. 사마천 사기에 보면요. 그 고조선의 멸망 원인이 결국에는 한과의 오랜 전쟁 속에서 고조선의 지배층들이 배신을 하게 돼요. 한과 결탁을 해서 고조선의 마지막 왕인 우거왕을 암살하고 왕검성의 문을 열고 한나라 군대를 맞아들입니다. 그래서 나라를 이제 배신한 이 매국노의 최초 사례가 이 고조선의 멸망에서 확인될 수가 있죠. 오른쪽에 이 고조선의 영역을 할 수 있는 비파형 동굴과 탁자식 고인돌의 분포 범위. 이것은 고조선의 문화 범위입니다. 이것도 시험에 잘 나온 부분이니까 이해하시면 되고요. 고조선의 건국 연도는 기원전 2333년에 동국 통감에 기록되어 있다. 이게 있죠. 그래서 이 기록이 기원전 2000년경에서 기원전 1500년경에 청동기 문화가 시작됐다 하고 되게 비슷합니다. 고고학적으로 증명이 되어 있기 때문에 고조선이 등장한 거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사료에서 위만이 넘어왔다 그러는데 위만을 보면요. 위만이 망명했어요. 연나라 사람 위만이 사료에 사마천을 사기에 보면요. 동쪽으로 폐수라는 것을 건너서 고조선의 준왕에게 항복했는데 위만이 준왕에게 서쪽 변방에 살도록 해주면 중국에서 오는 망명자들을 거두어 고조선의 번병이 되겠다 이렇게 하니까 번병이란 말은 국경을 지키겠다 이거죠. 국경을 지키는 세력이 되겠다. 준왕은 그를 믿고 이 위만을 믿고요. 서쪽 변경을 지키겠는데 위만이 한의 군대가 침략하였다고 거짓으로 말하여 준왕을 속이고 쳐들어갔다. 그래서 위만에게 패한 준왕이 무리를 이끌고 도망하였다. 남쪽으로 사만 쪽으로 내려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위만이 권력을 장악합니다. 위만이 새로운 고조선의 지배자가 됐음을 알 수 있는 사료인데요. 그래서 이 사료에 대한 설명입니다. 위만은 당시 고조선 독재자인 준왕에게 권한을 얻어서 서쪽 변경을 수비할 수 있는 권한을 얻어 망명자들을 받아들이면서 세력을 확대해 갔다. 그래서 기원전 194년 위만은 준왕을 몰아내고 왕검성을 도구로 삼아 고조선의 새로운 왕조를 개창했다.
그러면 위만은 중국인이기 때문에 고조선은 결국에 위만 조선은 중국의 역사냐? 아니죠. 위만은 고조선으로 들어올 때 상투를 들고 조선인의 옷을 입고 들어왔다고 했어요. 상투와 조선인은요, 요 풍속은 우리 그 동이족 계통의 같은 풍속이에요. 따라서 상투는 주로 우리 민족에서 생각되는 동이족 계통이 하는 것으로 중국에 살던 동이족이 고조선에 온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냥 중국과는 다른 문화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고요, 위만이. 그 다음에 위만이 중국인이라면 만약에 나라 이름을 바꿨겠죠, 중국식으로. 근데 중국식으로 바꾸지 않았습니다. 왕이 된 뒤에는 나라 이름을 그대로 고조선, 조선이라고 했어요. 이런 점에서 봤을 때 원래 고조선이라는 명칭은 후세 사람들이 지칭한 것이고 당시에는 조선이라고 했죠. 위만은 왕에 오른 뒤 나라 이름을 그대로 유지했기 때문에 이 위만 조선은 우리의 역사 일부죠. 중국의 역사가 아니라. 이걸 잘 이해하셔야 되겠습니다. 근데 중국은 요즘에 그 역사 왜곡하면서 고조선도 중국의 역사 일부라고 주장하고 있어요. 중국은. 그래서 이제 고조선의 성립과 발전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요. 청동기 문화를 바탕으로 했고요. 계급 발생 군장이 출현하는 시기에 기원전 5세기경부터 만주 한반도의 철기 문화가 성장하는데 고조선은 청동기 문화에 기초했고 기원전 4세기경 연나라와 경쟁했고 그다음 왕위가 세습되고 상대부 장군 등의 관직이 존재했습니다. 8조의 법을 통해서 계급이 존재했고요. 노동력이 중시됐다. 사유재산이 중시됐음을 알 수가 있어요. 위만조선은 기원전 2세기경 위만이 왕위를 차지하면서 철기 문화를 본격적으로 수용했고요. 한나라하고 이제 그 삼한 사이에서 중개무역으로 크게 경제적 성장을 하자 한나라가 쳐들어왔어요. 고조선에. 잘 막아냈으나 1년의 항쟁 끝에 지배층 내부의 분열, 한에 결탁한 매국노 세력들이 우왕을 암살하고 왕검성의 문을 열어주고 한나라 군대를 맞아들여서 한나라에 멸망하는 이런 한에 멸망하게 됩니다. 고조선의 문화 범위는요, 비파형 동문과 탁자식 고인돌이 있었죠. 그 외에 이제 미송리식 고인돌이라는 게 있어요. 의주 미송리에 의주 미송리 동굴에서 발견된 이렇게 손잡이가 달린 토기가 고조선의 영역과 되게 분포 지역이 일치해요. 그렇죠? 근데 여기 우리 교과서에서는 미송리식 토기는 빠지고 비파형 동검하고 탁자식 고인돌이 강조가 되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 비파형 동검하고 탁자식 고인돌은 꼭 기억을 해둬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고조선의 문화 범위 알 수 있는 대표적인 유형은 비파형 동검, 탁자식 고인돌이다. 그 다음에 이제 고조선 이후 철기 시대 여러 나라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교과서 본문 내용을 보겠습니다. 12쪽 내용입니다. 12쪽의 부여의 성장, 옥조와 동해의 삼한의 성립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기원전 5세기경부터 만주와 한반도 지역에서는 철기 문화가 성장을 했습니다. 이에 따라 농업 생산력이 더욱 증가하고 집단 간 전쟁이 늘어나는데요. 고조선의 문화가 확산되면서 주변 지역도 빠르게 변화했습니다. 특히 고조선의 유민들이 한반도 남쪽으로 내려가 이 지역의 문화 발전에 영향을 주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만주와 한반도 지역에서 철기 문화를 바탕으로 해서 부여, 고구려, 옥조, 동해, 삼한 등 여러 나라가 성장을 했습니다. 만주 숭화강의 평야지대에 자리 잡은 부여는 1세기경부터 왕호를 사용하였고 왕 아래 가, 사자 등의 통치 세력이 존재했습니다. 가축의 이름을 딴 마가, 저가, 마가, 우가, 구가, 저가를 비롯한 제가들, 여러 가들이죠. 마가, 우가, 구가, 저가가 각각 다스리는 지역을 사출도라 불렀어요. 부여는 중앙을 중심으로 지방을 동서남북의 4개 구역으로 나누고 마가, 우가, 저가, 구가가 다스렸다는 거죠. 그래서 사출도 하면 부여라는 겁니다. 부여. 지역을 관장하여 독자적인 지배력을 행사했다. 이들이 이끌었던 집단은 왕이 다스린 중앙과 함께 여러 부족의 연맹을 형성했다. 따라서 연맹왕국 단계였다는 거죠. 부여는. 옥조와 동해 삼한의 성립. 함경도와 강원도의 해안 지역에는 옥조와 동해가 성립이 되는데 옥조와 동해는 특징이 왕이 없었어요. 왕이 없었고 읍군이나 삼노라 불리던 군장들이 부족을 다스리는 상태였습니다. 이거 기억해야 되겠어요.
옥조와 동해는 왕이 없었다. 한반도 남부에서는 마한, 진안, 변안의 사만이 성립됐다. 사만은 철기 문화를 바탕으로 해서 여러 소국들의 연합으로 이루어졌는데 사만의 소국들은 신지, 읍차 등의 군장들이 통치했는데 천군이라는 제사장이 별도로 있어요. 그래서 소도라는 곳에서 종교의례를 주관했습니다. 소도는 사만의 신성구역으로서 정치적 지배자인 신지, 읍차 등이 세력이 미치지 못해서 죄인이 소도로 도망해 숨더라도 잡아갈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이 특징은 정치와 종교가 분리된 재정분리사회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재정분리. 그다음 고조선의 단군한 것에서 봤을 때는 재정일치였죠. 고조선은. 근데 사만은 재정분리사회였습니다. 정치와 종교가 나뉘어졌어요. 정치적 지배자와 종교적인 제사장의 권력이 나뉘어져 있다는 겁니다. 철기 문화가 발달하면서 사만 사회에는 변화가 나타났죠. 마한 지역은 백제에서 통합이 됐고요. 진안 지역은 그 경주의 사로국이 신라로 발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변안 지역에서는 가야 연맹이 성장하게 돼요. 가야는 연맹 왕국까지 발전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요. 이게 바로 사출도입니다. 부여. 어느 나라죠? 부여의 사출도에 대한 설명이 되겠죠. 그래서 부여의 사출도는 도계걸윤모라는 이렇게 지금 윷놀이하고 관련이 있죠. 윷놀이 풍속이 부여의 사출도에서 유래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교과서의 사료를 볼까요? 12쪽 하단에 나와 있는 사료는 부여, 나라의 왕이 있고 가축의 이름으로 관명한다. 마가우가 저가후가 이 부여입니다. 부여의 위치하고 이 사료하고 관련 알아두시고요. 동해도 그 위치하고 사료를 알아봅시다. 동해 대군장이었고 한대일을 읍군 삼로에 관직해서 하오를 통치했다. 읍군 삼로가 나오죠. 그 나라의 노인들은 예로부터 스스로 이 걷기를 고구려와 같은 종족이라고 했다. 풍속은 대체 고구려와 같지만 의복은 다르다. 옥저는요, 이 민며느리제라는 풍속이 있어요. 우리 여러분들 학습지에 그 답인데 민며느리제라는 풍속, 옥저가 있었고요. 동해는 책화라는 풍속이 있어요. 남의 부족의 영역을 침범했을 때 노비 소말로 재판한다는 게 책화입니다. 고구려는 이제 서옥제라는 풍속이 있었어요. 민며느리제하고는 반대입니다. 서옥제는요, 이 사위가 저 처갓집에 가서 일하고 생활하다가 나중에 본가로 돌아오는 이 풍속이고요. 민며느리제는 이거는 신부가 어릴 때부터 정식으로 결혼하기 전에 이 남편의 집에 가가지고 후에 결혼할 사람의 집에 가서 이게 허드렛 일을 하면서 며느리 역할을 한다 하는 풍속을 가졌다고 해서 옥조에 민며느리제라고 합니다. 사만을 보면 사만에는 신지읍차 이렇게 군장들이고요. 그리고 천신의 제사를 주관하는 천군이 다스렸다. 천군이 다스리는 소도가 있었던 것이 사만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내용 정리를 보시면요. 부여하면 여러분 사출도를 기억해야 되고요. 옥저 동해에는 읍군과 삼로 같은 왕이 아닌 군장들이 통치했다. 사만은 천군이 소도에서 종교 의례를 주고하는 재정분리사회였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교과서 13쪽 본문 내용이 되겠습니다. 삼국과 가야의 성립. 고구려는 부여에서 온 이주민과 부여에서 내려온 세력이에요. 부여에서 내려온 세력 대표적으로 누구냐? 고구려를 세운 사람 주몽이죠. 주몽. 주몽의 세력이 압록강 지역의 토착민이 결합하여 졸본 지역에서 건국을 했다. 산간지대에 위치한 고구려는 주변 소국을 정복하여 평야지대로 진출했고 고구려는 5개의 부가 연맹하여 발전하였고 각 부는 각자의 주민과 영역을 다스렸다. 지배층으로 왕과 여러 가들이 있었으며 이들은 각각 사자, 조위, 선인 등의 관리를 거느렸다. 고구려의 부는요. 부족이나 소국의 성격을 지닌 정치체를 말합니다. 그 다음에 이 부를 다스리는 세력들이 상가 고추가라 불리는 그 가들이었어요. 그 다음에 백제는
이런 부를 다스리는 가들이 모여서 회의를 여는 거 이제 제가회의라고 하는데요. 그다음에 이제 백제도 비슷합니다. 백제는 부여와 고구려에서 내려온 이주민, 고구려에서 갈려 나온 세력이에요. 대표적인 인물 온조가 되겠죠. 온조, 온조. 글씨가 좀 안 보이죠. 이상하죠.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중학교 때 배운 내용일 거예요. 한강 유역의 토착 세력이 연합하여 성립을 했습니다. 하남 위례성을 수도로 삼은 후 마흔의 소국들을 제압하여 성장했다. 신라를 볼까요? 신라는 경주 일대의 육부연맹에 기초하여 진안의 소국들을 복속시켰다. 신라에서는 4세기 전반까지 왕씨가요, 박씨, 석씨, 김씨가 번갈아 가면서 왕위를 배출했고, 왕후도 거서관, 처차응에 이어 이사금을 칭하는 등 왕의 위상이 그다지 높지 않았습니다. 삼국 초기에는 가장 강력한 부의 대표가 왕이 되어 외유권과 군사권을 행사하였습니다. 그러나 각각의 부는 왕의 직접적인 통치를 받지 않고 자치적으로 부를 운영했다. 그래서 학습지의 답은 부가 되겠어요. 부를 운영한다. 국가 중대사는 왕과 부의 대표들이 합의하여 결정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고구려의 제가회의를 비롯한 삼국의 회의체가 운영된 방식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삼국의 회의체가 운영된 방식, 오늘 날개글을 보시면요. 삼국은 국가 중대사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귀족 회의체를 운영을 했어요. 고구려는 제가회의, 상가 고추와 같은 5부의 각 부의 가들이 왕과 협의를 했던 거예요. 백제는 정사함에서 모였다고 해서 정사함회의. 그 다음에 신라는 6부의 대표들이 모여서 화백회의를 열었어요. 그래서 만장일치로 국가 중대사를 결정했죠. 이게 삼국의 공통점입니다. 이것이 핵심적인 중요한 내용이 되겠어요. 고구려 제가회의, 백제 정사함회의, 신라 화백회의를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변한 지역에서는 여러 소국이 가야 연맹을 이루고 있었어요. 변한 지역. 이 3세기경에는 김해의 금관가야가 연맹을 주도했어요. 금관가야는 5세기경 신라를 지원한 고구려군의 공격을 받았어요. 이때 고구려군이 누구냐면 광개토대왕이 이끄는 군대의 공격을 받고 금관가야를 중심으로 한 가야연맹이 큰 타격을 받고 약화됩니다. 그래서 쇠퇴하게 되고 아주 망한 건 아니고 힘이 약화돼가지고 주도권이 경북 고령의 대가야로 연맹의 주도권이 바뀌었어요. 여기 보시면요. 지도 보시면 김해의 금관가야가 있죠. 근데 고구려군의 공격을 받고요. 이 고령의 대가야로 이렇게 연맹의 주도권이 바뀌어갔다는 거예요. 가야 연맹은 무엇이 풍부했냐? 꼭 기억해야 철을 바탕으로 성장했다. 철이 많이 생산돼가지고 주변 국가로 이렇게 수출을 많이 했어, 해외로. 그러나 각국이 독자적인 권력을 유지하여 지배력을 모으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연맹왕국 단계에서 바로 백제와 신라의 공격을 받고 압력으로 중앙집권국가로 성장하지 못하고 신라에게 다 멸망당하고 말죠. 이 가야의 한계점입니다. 이 교과서에 나와 있는 이 가야의 철제 판가법과 투구입니다. 경북 고령에서 발견된出土된 유물입니다. 이 가야의 대표적인 유물이라는 것을 기억해 주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용 정리를 다시 한번 보면요. 고구려는 이렇게 오부연맹 투구야. 백제는 이렇게 고구려에서 남한 세력의 한강유역. 고구려는 아까 부여 이주민대가 압록강유역 토착민이었죠. 신라는 박석 김징이 왕위를 제출했다. 육부연맹이었다. 삼국 초기 통치 방식은 바로 왕과 부의 대표들이 회의체, 고구려는 제가회의, 백제는 정사함회의, 신라는 화백회의를 통해서 합의로 결정을 했다. 가야연맹은 변한 지역에서 성장했고 3세기경 금관가야가 연맹을 주도했고 5세기 이후 대가야가 연맹 중심으로 바뀌었다. 누구의 공격을 받았냐면 금관가야를 이끄는 전기가야 연맹이 고구려 광개토대왕의 공격을 받아서 쇠퇴하고 이후에 이 연맹의 주도권이 대가야로 넘어갔다. 그리고 가야의 특징은 철이 많이 생산됐다. 철 생산이 핵심입니다. 기억해 둬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화살표가 바뀐 이유가 전기가야 연맹은 맹주 여러 가야들이 많았거든요. 가야들은 소국이. 근데
연맹을 이끌어가던 금관가야가 힘이 약화되고 대가야로 힘이 강화된 이유는 이렇게 고구려의 공격을 받았어요. 신라에 쳐들어온 외를 고구려가 격퇴하면서 남쪽으로 내려와서 외와 연결되어 있던 이제 가야도 공격을 했던 겁니다. 고구려 광개토대왕의 공격을 받아서 연맹 주도권이 이동하게 됩니다. 그럼 가야에 가봅시다. 첫째가. 그 다음에 이제 교과서 13쪽의 하단에 탐구과제입니다. 삼국의 국정운영. 고구려 제가의 이사료입니다. 이게. 계루부유 다섯 집단이 있었다. 제가들이 사형해처하고 노비로 삼는다. 백제의 정사함의 정사함이라 이름을 붙였다. 도장자고 있는 사람은 왕위를 뽑았다. 신라, 화백이라고 불렀다. 한 사람이라도 반대하는 의견을 내는 사람은 통과되지 못했다. 자료를 통해 알 수 있는 삼국 왕의 위상에 대해서 왕과 부족장의 관계를 바탕으로 설명해 봅시다. 고구려의 제가회의, 백제의 정사함의, 신라의 화백회의를 통해서 왕은 국정의 최종 결정권자가 아니라 부의 대표들과 함께 회의 구성원의 위상을 가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왕은 다른 지배 세력에 의해서 견제를 받아서 그의 뜻대로 국정을 이끌어가는데 한계가 있었음을 알 수가 있죠. 부의 대표들과 함께 회의를 구성을 했다. 고구려 제가의 정사함의 신라 화백회의가요. 자료의 회의들이 삼국의 국정 운영에서 어떤 역할을 하였을지 추론해보자. 삼국의 회의체는 삼국에서 국가 중대사를 결정하는 핵심 기구였습니다. 국가 중대사를 결정하는 핵심 기구. 이는 왕의 권력이 가로 상징되는 부의 대표 세력 혹은 부족장 세력을 압도할 정도가 되지 못하였음을 뜻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국왕이 국가를 이끌어가기 위해서는 부대표들의 협조가 필요하고 함께 모여 논의할 수 있는 자리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이래서 초기의 삼국은 연맹체에 기초한 국가발전 단계에 해당하며 각국의 회의체는 연맹체의 결속을 유지하는 역할을 했다는 거죠. 삼국의 국정 운영에서 회의들이 한 역할 두 가지 핵심적인 게 국가의 중대사를 결정하는 것과 연맹체의 결속을 유지시키는 역할을 했다. 이 두 가지였다는 것을 반드시 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이제 학습지에 있는 그 형성평가와 별개로 한번 풀어볼까요? 화면에 나와 있는 내용 같이 한번 풀어볼까요? 이동 생활을 하며 동굴이나 바위 근에서 생활했다. 어느 시대일까요? 네, 구석기 시대죠. 고구려의 왕과 부대표들이 합의하여 국가 중대사를 결정하였던 회의는 제가회의가 되겠죠. 삼안에는 왕이 없었고 읍군이나 삼루라 불린 군장이 부족을 다스렸다. 이거는 맞을까요? 틀릴까요? 틀렸죠. 왜? 삼안이 아니라 여기 읍군이나 삼루는 옥저와 동해입니다. 옥저, 동해에 대한 설명이 되겠어요. 백제는 부여와 고구려에서 내려온 이주민과 한강 유역의 토착 세력이 연합하여 성립했다. 이건 맞는 설명이 되겠죠. 학습지에 있는 답은요. 학습지 8쪽에 저 연맹체에 기초한 국가가 성장하다. 여기 개념 정리의 답은 1번에 뗀석기가 되겠고 2번 청동기, 그 다음 3번 사출도, 4번 부가 되겠고요. 자료학습의 1번은 8조의 법, 2번은 철이 되겠죠. 그럼 이제 뒷면에 형성평가 1-1번에 5냐 했으냐 5가 되겠고요. 1-2번은 5, 1-3번은 X가 되겠죠. 그 다음 2번에 다음에 설명한 나라는 고구려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래서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3번 고조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기역과 니은이 답이 됩니다. 디귿은 연이 아니라 한나라고요. 리을은 세형동굴과 돌널 무덤이 아니라 비파형 동검과 탁자식 고인돌 무덤의 분포를 통해서 알 수가 있죠. 4번은 이게 민면의제라는 제도의 풍속입니다. 이 민면의제라는 풍속을 가지고 있던 나라는 옥저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4번은 옥저가 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배울 내용은 두 번째, 삼국이 중앙집권적 고대국가로 발전하다.
삼국가의 발전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